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매일 사설 칼럼 42번째 재판 개입 법관의 형사처벌과 탄핵입니다. 재판에 개입한 법관, 판사입니다. 판사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형사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탄핵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용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은 독립되어 있다.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그렇게 보장되어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 누구도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개입할 수는 없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만약 개입한 사람은 당연히 법의 심판, 왜냐하면 헌법을 어겼잖아요. 헌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대한민국 사람은 헌법을 누구나 다 지켜야 됩니다. 받아야 하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개입해가지고 재판 결과가 비틀어지거나 잘못되면 거꾸로 되면 얼마나 국민들이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판사의 판결을 오로지 100% 신뢰할 수 있도록 재판에 개입한 판사, 잘못한 판사는 헌법을 어겼으니 탄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걸로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휘는 5개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오롯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오롯이라는 말은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라는 뜻이고요. 노심초사,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 걱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빙자하다, 어떤 핑계로 삼아서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을 빙자하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횡행하다, 이거는 행자예요. 횡행하다라는 말은 행동하는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횡행하다라고 하고요. 5번째, 물색하다, 뭘 고르다, 찾다, 서치하는 것을 물색하다라고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판사들도 인사평가를 받는다. 인사평가가 좋을수록 원하는 보직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원하는 직책, 과장, 부장 올라갈 수 있죠. 판사들의 인사평가는 법원장이 하되 수석 부장판사가 보좌한다. 보좌한다는 어시스트 한다는 얘기죠. 도와준다 합니다. 도움을 준다. 판사의 보직 인사는 이런 평가는 대법원장이 하되 법원 행정처가 보좌한다. 이러한 인사제도가 살아있는 법원에서 판사들은 재판을 한다. 그러면 재판을 할 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 있다. 이런 어떤 걱정,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기 잘하고 있죠? 자, 이 문단 가상의 예를 들어보자. 가상의 예. 이건 실제 일어난 건 아니고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 당신은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주장한다. 당신은 법정에서 본 판사들이 당신에 대한 재판을 오롯이 온전하게 담당할 것이다. 믿을 것이다. 당연하죠. 당신의 의견이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며 법정에도 나가고 탄원서도 쓸 것이다. 전 잘못이 없어요. 반성문 같은 게 탄원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신의 재판에 신경을 쓰는 판사들이 당신이 본 판사들만이 아니라면 어떨까? 깜짝 놀랄 일이죠. 내가 본 판사님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내 재판에 대해서 무죄, 유죄 판단한다고?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법원에는 당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좌우하는, 즉 승진, 평가를 좌우하는, 결정하는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있다. 엄청 많네. 소위 인사권자들이다. 말해서 인사권자들이다. 인사권자가 당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갑자기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 이런 조언을 내린다. 말 그대로 조언이야. 근데 누가 이걸 조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왜?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데 그걸 안 따르겠어? 여러분은 안 따를 수 있어? 이런 것들. 그 재판 무죄가 맞겠어요? 내가 검토해봤을 때는 무죄는 무리인데 그 재판 집행유예가 맞겠어요? 실형 선고해서 엄벌 의지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조언이 온다면 우연인지 필연인지 재판부는 내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하는 당신에게 유죄와 함께 죄가 있어? 실형? 감옥 가. 선고한다. 땅땅땅 때린다는 거지. 그 후 인사권자의 조언이 공개된다. 당신은 그 판결이 오롯이 온전하게 당신이 법정에서 본 판사들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당신은 인사권자에게 전화하지 않고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못하고 후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판결을 낼 판사가 있고 그 위에 인사권자가 있다면 나는 이들이 아니라 이들한테 제발 좀 봐주세요. 전화도 하고 잘못했어요.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렇게 하면 이들이 인사권자가 재판부한테 야 무죄 때려 이렇게 하면 나는 무죄 받는 거잖아. 이거는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생각할 수 있겠지. 판사들을. 인사권자가 한 전화나 메일은 과연 조언일까? 당시의 직장 생활을 한번 떠올려보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은 없지. 근데 일반 회사에 가면은 이런 직장 생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말단 사원인 여러분, 나는 과장님이 조언하면은 그건 명령이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부장님이 조언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사장님이 조언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야. 안 할 수 없어요. 당신의 인사권자가 당신이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당신에게 찾아와 당신의 업무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단순히 선배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며 따라도 그만, 안 따라도 그만 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하다가 여러분들 학원이라든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조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뭐 다 안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진짜로 조언해서 올바르게 해주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자, 이런 예시야. 위 예시와 같은 재판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재판 개입한 인사권자, 즉 판사, 높은 데 있는 판사는 책임을 져야죠. 일단 현재로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감옥 안 가.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경우 이를 처벌할 법이 없어요. 법이 없대. 판사도 공무원이거든요. 직무상 일을 할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법은 직권남용죄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법원은 월권과 직권남용을 좀 구분해요. 월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했어. 월권이야. 직권남용은 내가 권한이 주어진 행위를 하되 남용했어. 남용은 뭐냐면 낭비한 거야.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월권과 직권남용을 엄격히 구분해서 월권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대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대부분 다 월권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자, 대한민국은 헌법은 명시적으로 겉으로 드러났을 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다른 판사의 독립된 재판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 판사는 없죠. 헌법상.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현재 소속판사도 마찬가지죠. 개입 권한이 없는데 개입하면 이건 월권이라서 월권은 처벌하지 않아요. 현재 법원 해석이 유지되는 한 월권 행위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아요. 이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무원의 월권을 처벌하는 헌법 규정은 없기 때문에요. 즉 이 문장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문장 즉 인사권자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해서 헌법상 재판 독립 원칙을 위반하고 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도 이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건 우리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좀 법 감정 여러분 옛날에 배운 적 있습니다. 우리들이 봤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어떤 우리 상식에 좀 안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개입하고 위반하고 유죄가 됐는데도 범죄가 아니라고? 이런데도 범죄가 아니라고? 글씨가 너무 날렸네. 범죄가 아니라고? 범죄가 아니라고? 이건 좀 그렇다. 여러분 징계는 어떨까? 법으로 처벌 안 되면 징계라도 받을 수 있잖아. 판사는 정직 1년을 초과하는 징계를 받지 않아요. 징계도 그렇게 약하다 이렇게 엄청난 헌법을 어겼는데도 징계가 1년을 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약하다 이 소리고, 대신 헌법은 판사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어요. 탄핵은 파면이야. 파면 쫓겨나는 거야. 판사가 직무상 헌법을 위반했을 때 탄핵 대상이 돼요. 탄핵 받을 수 있어. 탄핵은 형사처벌과 달라요. 헌법이 규정한 징계예요. 헌법이 규정한 징계입니다. 어떤 헌법 밑에 있는 형법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으로 처벌을 받는 거야. 엄청 센 거지. 따라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고, 범죄가 아닌, 즉 형사처벌이 아닌 위헌적 헌법을 어긴
헌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도 탄핵은 가능하죠.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가 현행 법원의 해석상 범죄 행위로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 독립 원칙 및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면 당연히 탄핵받을 수 있습니다. 자, 재판 개입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진상을 규명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팩트를 체크하고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게끔 하는 것이 빨리 엄히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취하는 것이 중요하죠. 재판 개입 시도를 당한 판사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으니까 당연히 감찰기관에 신고하여 밝히고 진상이 규명되면 국회와 법원은 헌법 및 법률상 예정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되죠. 판사의 탄핵은 국회가 할 수 있어요. 네. 인사권자의 조언을 빙자한 핑계로 삼은 재판 개입이 횡행 멋대로 행해질 수 없도록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되죠. 재판 개입이 심각한 위헌이에요. 명백히 아주 그냥 낱낱이 선언되어야 하죠. 그래야만 재판 당사자들이 담당 재판국에 조언 좀 해달라며 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게 탄원서로 제출하거나 말을 전해줄 전관 출신 변호사를 물색 찾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 개입을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내가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 위에 있는 판사들한테 제발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이거는 판사를 허수아비 꼭두각시로 보는 거라 스스로 다 불행한 일이에요. 국민은 법의 심판을 받는 판사들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엄정하고 그렇게 믿잖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판사를 믿겠어? 그러면 어떤 시스템, 신뢰가 붕괴하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거잖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탄핵돼서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죠. 내일 사설에서 공부하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됐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을 할 수 있게끔 넘어갔습니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사설 칼럼 42번째 재판 개입 법관의 형사처벌과 탄핵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